네, 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송도 WM 박성우 선임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사회자석에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쯤에 이제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한번 뵌 적 빼고는 네. 그러니까요. 매번 이조혜호 기자님하고 하다가 저희 2대1이라 좀 부담되시겠는데. 아주 예. 좀 더 이렇게 꽉 찬 느낌이라서 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다음에는 이제 3명으로 꽉꽉 아주. 꽉꽉 채워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시황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우선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증시가 이제 한 8월까지는 뭐 흐름이 계속 괜찮았었다가 이제 8월 초 들어서 좀 흐름이 좀 깨져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근거들이 좀 몇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근거들을 이제 꼽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증시를 현재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뭐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다 좀 대입을 해서 앞으로 증시나 뭐 이런 것들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그냥 제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그 모델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모델.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다 뭐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이제 붙인 건데 우선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자산의 가치는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고 치면 우리가 뭐 상가를 사든 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월세로 뭐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뭐 월세 100원씩 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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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이렇게 받고 네. 나중에 이제 매도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이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은행 금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할인을 해서 네. 이거를 합해서 이제 부동산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공식을 보시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임대료와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나중에 이제 매각했을 때 그 금액 네. 그거를 은행 금리로 이제 그 현재 가치화해서 이제 가치를 이제 따지는 거죠. 네. 이게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공식은 어떻게 보면 채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자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증시에 좀 조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증시에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이 공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시 자체가 이제 이거 역시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했다 생각을 하면 임대료에 해당하는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경기와 그다음에 실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제 현재 가치화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이제 은행 금리라고 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할인을 하는 요인은 이제 물가와 금리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네.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공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바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과거를 좀 대입을 해서 네. 이때는 이래서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은 자, 연습 문제죠? 네, 그렇죠. 연습 문제. 예. 2021년을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글씨가 좀 많아서 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좌측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식대로 요걸 이제 하나씩 좀 찾아서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우선은 경기에 해당하는 걸 설명드리면 경기는 요 빨간색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빨간색 선은 어떤 거냐면 이게 뉴욕 연은에서는 매 주간 단위로 해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넣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요 주황색 선하고 파란색 선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를 좀 넣어놓은 거고요. 네. 그럼 2021년 구간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021년 당시에는 어땠느냐면 경기는 보시다시피 선행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었고 한동안 이렇게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었고요.
그러면 경기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적도 이 당시에 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다 제가 그림은 못 넣었지만 이제 12개월 EPS 상승률이 그때 2021년 한 해 동안 플러스 30%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가. 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그 근원 CPI가 1.5%였었다가 2021년 초에 그리고 2021년 말에는 이제 3.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때만 해도 그래도 뭐 물가가 2021년만 해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뭐 증시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승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어떻게 보면 화살표로 표시를 해본다면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대략 뭐 이렇게 소폭 상승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낮은 수준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었죠. 21년에 그 당시에. 그래서 S&P 500은 2021년도에 한 해 동안 한 28%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그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네. 이제 경기와 실적이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건데 네. 요것들은 좀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물가와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평평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예. 분모는 뭐 움직임이 없었다 치고 네. 그다음에 분자가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뭐 이상하진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네. 그리고 2022년은 이제 뭐 완전히 거의 좀 반대로 이제 됐던 거는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얼마 전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쭉 내려왔었고요. 빨간색 선이요. 한 해 동안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실적은 이 당시에는 경기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EPS 상승률은 한 해 동안 보면 이제 부침은 있었지만 한 해 기준으로 보면 딱 1%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상승했었던 게 이제 그렇죠. 2022년이었고요. 그래서 3.5였던 그 근원 CPI가 6.6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뭐 차단이 난 거였고 그래서 물가는 이제 아주 확 올라간 걸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 역시 당연히 이제 아주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경기와 실적에 관한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물가와 금리는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그래서 2022년 당시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S&P가 이제 18%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아, 예.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부터 보면 요 빨간색 선 요거거든요. 이게 이 당시만 해도 한 2022년 말부터 2023년 한 1, 2월만 해도 뭐 급격하게 이제 경기 침체 갈 것 같은 전망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이때 이제 이런 지표로 보면 네.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었던 그 경기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평평한 수준을 2023년 초부터는 유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경기는 이제 뭐 전망이나 이런 거 그냥 다 빼고 그냥 이제 그 숫자만 보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평평한 모습을 나타냈던 거였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이게 미국 그 EPS S&P 500 EPS 상승률 보면은 이제 현재까지는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실적도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실적도 좀 평평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올 초만 해도 이제 그 근원 CPI가 6.6%였었던 게 최근까지 이제 5.4까지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아주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고는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다고 물가가 낮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감속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네. 이것도 뭐 굳이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하면 이제 뭐 소폭 하락 정도 이렇게 좀 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이제 현재는 최근 들어서는 아주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는 있기는 한데 네. 그 부분 좀 제외하고 보면은 뭐 좀 많이 올랐었던 그 부분을 좀 빼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던 구간을 좀 넘어서 일단은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처럼 네. 이렇게 좀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평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거만 빼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네네. 것을 제외하고 보면 네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그 공식처럼 생각을 해보면 경기와 실적은 이제 뭐 두 가지 부분 생각을 해보면 좀 평평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닌데 뭐 더 나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물가와 금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감속은 하고 있었으니까 요걸 화살표를 좀 이렇게 좀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정도 요 정도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빠지지는 않았고 플러스 뭐 한 13.8% 이렇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좀 상승을 했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공식을 이제 이걸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제 그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려면 그러면 이 공식대로라면 이 네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잘 하고 전망을 잘 한다면 이제 증시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얼추 이제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왜 빠지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일단 물가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 예.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럼 물가와 금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크게 보면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매월 그 CPI 그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그 결과인데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거는 CPI가 이제 매월 그냥 0%씩만 상승을 해줘도 전월 대비 0%만 상승을 해줘도 제로라고 해도 현재가 지금 3.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뭐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그 전월 대비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물가가 뭐 큰 변화 없이 좀 평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씩이라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거를 강조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2020 물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그 상승률이 좀 감속을 하던 게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8월에 발표되는 것부터는 그 상승률이 굉장히 조금 저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 하락하는 감속한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요거 표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며칠 전에 그 KB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보니까 그 이제 팬데믹의 그러니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이제 팬데믹 계절성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절성 효과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꾸로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팬데믹 효과 때문에 물가에 이제 계절성이 있어서 이제 통계를 낼 때 이제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팬데믹 때문에 이 계절성 효과를 빼게 됐을 때 물가가 상대적으로는 더 낮게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됐었던 그 CPI가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0.2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KB증권에서 계산한 걸 보니까 만약에 계절성 효과가 이제 사라진 게 아니었다면 네. 플러스 0.3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0.3인데 네. 이걸 계절성을 이제 효과를 좀 이제 빼면서 네. 플러스 0.2가 나왔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거꾸로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부터는 원래는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플러스 0.2로 나왔었던 게 네. 이제는 플러스 0.1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저효과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수치로 표현을 했길래 제가 이제 그게 기억에 남아서 좀 기억을 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미 하반기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그 물가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진짜 게임은 이제 지금부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가와 관련해서는 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또 금리가 며칠째 또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7월에 있었던 그 FOMC 의사로 이제 공개됐을 때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증시의 어떤 금리를 좀 올렸던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상당한 상방 리스크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이게 6월 FOMC 의사록만 해도 물가가 좀 내려간 속도가 조금 느리다 이런 멘트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그니피컨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6월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7월에는 이런 것들이 딱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매파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예. 뭐 아무튼 그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려를 할 정도니까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편안하게 잘 내려왔다면 앞으로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모가 네. 이제 물가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제가 표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속도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평평해질 수 있으니 체감적으로는 물가가 마치 소폭 상승하는 것처럼 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나름대로 그냥 표현을 이렇게 약간 상승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넣어놨어요. 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가는 제가 밑에다 적어놓긴 했는데 22년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막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23년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줄어드는 이것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거 조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모는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지금 좀 떨어지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억셉트 할 수 있고 그럼 또 앞으로는 그 물가가 또 계속해서 지금처럼 뭐 편안하게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가 지금 또 빠지고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뭐 금리가 이제 뭐 5% 가느니 뭐 4.7% 가느니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연준에서도 금리를 2번 올린다고 이제 언급은 했었지만 다들 한 번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이제는 2번 올릴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금리 이제 금리 인상 그 고금리 구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우려는 약간 뭐 아주 큰 우려까지는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제 분자가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분자라고 보면 이제 이쪽이거든요. 경기와 실적 네. 이 부분인데 그럼 경기와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요새 그 수치 나올 때마다 자꾸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그 GDP 나올 때 최근 걸 보면 네. 3분기 GDP 전망이 이제 5.8%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뭐 아주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 애틀란타 연은 GDP 나오를 보면 그 분기 초에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5.8이 나올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초반에는 조금 실제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3분기 GDP 실제치하고는 좀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초반에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실제치와 좀 비슷해지는데 이런 초반 정도 선에서는 실제치와 나중에 결국 보면 한 1에서 한 2% 정도 좀 업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5.8인데 여기서 한 2% 깎아만 줘도 그래도 한 3.8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GDP 상승률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으면서 경기는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게 점점 더 확인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지만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지난달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처음 됐어요. 한 제 기억에 19개월인가 네. 내내 빠지다가 네. 이제 7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8월에도 플러스 전환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2달 연속. 그럼 선행지수도 어쨌든 좀 방향성이 좀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7월 FOMC 물가 부분을 제가 끌어왔었었는데 네. 아까 FOMC 의사록에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워낙 뭐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뭐 다들 많이 다루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이 부분은 왜 말씀들을 안 할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의사록에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을 때도 살펴보면 경제가 지금 상당하게 좀 연준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모멘텀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 뒤에는 뭐 전체적인 흐름은 좀 둔화되고는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멘텀이 좀 세다 이제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뭐 우리 생각보다 뭐 상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생각보다 세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준의 이런 그 언급된 부분들이 좀 맞고 그다음에 이제 GDP 나오에 있는 것들도 뭐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뭐 그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아주 견고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약하겠지만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분자는 좀 위로 조금 상승한다 약간라고 보면 결국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겠네. 실적. 제가 지금 경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도 보면 지금 흐름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 좋아요. 실적 부분도.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 그 100. 그러니까 전체 나스닥은 아니고요. 나스닥 100을 넣었는데 나스닥 100을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실적 관련해서는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넣었는데 뭐 아무튼간에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그렇고 2023년부터 들어서는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이 부분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실적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이제 바꿔서 보면 이 부분까지 좀 많이 좀 떨어졌었다가 여기도 지금 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년 동기로 해서 실적이 이만큼 요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은 안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빠질 만큼 빠진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상장 기업들의 이제 실적 추정치도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보면 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분모 증시를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와 실적 부분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주목하는 건 지금 분모에 있는 이제 이 금리 쪽이거든요. 네. 이 금리지만 물론 이것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증시에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지만 이거 외에도 경기와 실적이 같이 어떻게 보면 2021년도처럼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확 떨어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물가나 금리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기와 실적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물론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주 뭐 공포스럽게 좀 반응할 만한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예. 뭐 공식이라면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좀 대입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네.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분모와 분자가 저렇게 가면 예. 뭐 증시의 어떤 상방에 좀 열려 있고 아니면은 뭐 상방이 어떻게 열려있다고 저희가 봐야 됐을까요? 예, 하반기에.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박스권 형태라고 봐요. 박스권 증시 형태다. 전반적으로는 예. 박스권 형태로 좀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증시가 박스권을 뚫고 이렇게 쭉 뭐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잠깐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분모도 올라가고 분자도 올라가니까 그럼 증시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회 수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저게. 그보다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 여기 보면 분모는 이 뒤에 이제 승이에요. 제곱이에요. 제곱.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하는 거고요. 음. 그러면 이게 뭐 딱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정을 이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 정도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향력은 금리가 더 왜냐면 크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제곱으로 제곱이니까 가니까. 네. 제곱으로 가니까 분모가 더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주가가 이게 뭐 아주 힘을 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재작년처럼 예. 소위 말해서 주가가 뭐 폭망하는 이제 그런 그림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저 금리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부동산 이슈나
네. 예, 지금 막 터지고 나오고 있는 네. 이런 글로벌 경기의 어떤 둔화 네. 아니면 우려 네. 이런 것들이 만약 분자에 영향을 주게 그럴 된다면 수도 있죠. 네, 네. 예, 그러면은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또 작아질 수 있으니 그럼 최악이 그러면 이제 안 최악인 좋아지는 시나리오죠, 그게. 예. 그렇게 저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 생각을 넣어서 제가 화살표를 넣은 거고 예. 이 틀을 가지고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네. 전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포지션을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 일단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분모는 부정적인 환경으로 약간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전 선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그래도 분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남아 있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니까. 실적과 이제 그 실적은 일단 좀 괜찮고 네. 그다음에 경기는 생각보다 견고한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다. 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지만 제가 좀 제일 걱정되는 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이거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만약에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괜찮을 거고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진 않을 거고 물가가 또 내려가지 않으면 연준에서 이제 고금리를 계속해서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커질 텐데 그렇죠. 문제는 이 고금리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선진국의 그 경착륙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는 어떤 거냐면 네.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냈던 자료인데 뭐 이거는 좀 숫자가 좀 복잡하게 있으니까 이거 차치하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선진국들이 그동안 경착륙에 빠졌을 때 이때의 통화와 관련된 그 평균을 내보면 이 금리 인상 폭이 저점 대비해서 4.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그 통화 기축 기간이 18개월이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착륙으로 가더라라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럼 지금 미국은 이제 5.5까지 올라왔고 긴축 기간은 이제 18개월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평균이니까 이게 뭐 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만 네. 일단 확률적으로는 이 고금리가 계속 더 길어지면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경착륙의 좀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뭐 주가가 뭐 폭망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경착륙이 진짜 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폭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주가가 아직 정말로 이제 큰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뭐 체크할 수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요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은 나스닥 지수고요. 네. 이게 1990년부터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CISS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건 어떤 거냐면 ECB에서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유럽에서 만든 지수인데 유럽 ECB에서 뭐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다음에 자금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자금 중개 시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매일매일 데이터를 이제 내줘요. ECB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분 입장에서 구독자분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은 여기거든요. 여기.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켜보는 와중에 이게 갑자기 크게 좀 튀어오른다든지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어디서 보느냐라고 하시면은 되게 그냥 구글에서 ECB 하고서 CISS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ECB 홈페이지에 그냥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프레드처럼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수치도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네. CISS. 저도 평소에 잘 본 지표는 아니라서 예. 네, 활용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제 문과거든요. 저는. 예. 저도 저와 문과예요. 같은 문과 분들 물론 이제 뭐 경제학과가 이제 문과지만은 이제 수학 정석은 좋은 책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은계미님이 또 수학 정석과 동화 사전을 같이
포개면 잠이 잘 온다. 그런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네. 박성우 선임 매니저님께서 네. 그거를 이제 잠잘 때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진짜 경기와 어떤 금리와의 어떤 연관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발 부동산 때문에 맞아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가 예측 불허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되면 앞으로 약간의 어떤 지수의 흐름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또 금요일 저희 또 시황을 또 아주 멋있는 저희 도표죠. 도표와 함께 꾸며주신 박성우 선임 매니저님, 다음에 저희가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